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법무사님, 개인 파산은 신청해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재도구, 유체동산이 가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급여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끔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조정 제도를 진행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법률 조문에 있는 규정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 강제집행 들어올까? 입니다. 해당되는 법률은 당연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입니다.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일반회생 모든 절차를 통합도산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다 두고 있죠. 여기 크게 두 개 조문을 살펴보면 개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 언제부터 되지 않는지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조문인데요. 348조와 557조 두 개의 조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조항들에 파산재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선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관리 처분을 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선임된 파산관제인이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산 절차라는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 갱생을 위한 절차이고, 채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 배당받아서 공평한 배당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아서 절차가 진행되면 개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법에서는 막고 있어요. 파산관제인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해서 그 사람만 변제를 받아갔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법원이라는 절차로 파산관제인이 절차를 통해서 공평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고 그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산재단 그리고 파산관제인을 통한 포괄적인 강제집행 절차라는 것 때문에 개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 들어오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조문이 348조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산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들어왔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효력을 잃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회관도 해제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체 재산을 다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존에 들어와 있던 강제집행도 효력을 다 없앱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강제집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들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새롭게 강제집행을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이 막히게 됩니다. 이 조문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557조 규정입니다. 그러면 348조 규정이 있는데 557조 규정이 왜 따로 있느냐? 이것은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파산재산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지만 파산재단에 제외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이것을 자유재산이라고 하죠.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면제 결정을 받은 재산, 그리고 신득재산이라고 해서 파산 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새롭게 취득한 재산, 이것은 파산재산에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산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조문입니다. 살펴보면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파산 종결 결정이 있는 때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되어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가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48조는 이 대상이 되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557조는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파산재단이 아닌 재산도 포함돼서 모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파산선고 이후에는 할 수가 없고, 이미 파산선고 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중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2항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닌 다른 자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행하여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다고 하면 일단 파산선고로 절차가 중지되었다가 면책이 확정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조문이 있고 조금 달라서 일반인들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이미 되어 있더라도 효력을 잃거나 효력이 중단되어 있다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걱정하면서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법무사님, 개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파산 신청을 하면 독촉도 계속 받게 되고 압류나 가압류 같은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절차로 진행하시더라도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새롭게 법 조치가 들어올 수가 없고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던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도 다 효력이 없어지거나 중지됐다가 명책 결정이 나면 다시 없어진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 새로운 강제집행이라든가 가압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도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은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해도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법률에는 그렇지 않다. 파산 선고가 나면 새로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강제집행도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